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신청 정보 제공 사항 중에서 등기필 정보 제공 이거부터 봤거든요.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시에다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모든 등기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할 때 하고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필, 승의, 공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필 정보는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그때 제공한다. 근데 항상 등기필 정보는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지 권리자는 제공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제공 안 하냐? 반대로 해석하면 돼. 승의의 필승에 공할 때 승의의 반대. 승수한 권리자. 승수한 권리자 신청할 때 의무자가 협조할 게 아니라 찢어버린다 했으니까 제공 안 할 거고. 그다음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독 신청의 예로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첨부 정보는 따로 본 거 없고요. 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접수가 될 때 그때 접수 번호가 새로 부여돼야 돼요. 그 접수 번호는 매년 1월부터 새로 1번부터 부여된다. 매년 1번부터 부여된다. 이런 말했고, 그러면 접수가 됐으면 그에 따라 등기할까 말까 심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서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럼 심사를 해서 이 등기를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못 하겠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 그때 거절하는 것을 보고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는 아무 때나 못 하고요. 11가지 제한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 첫 번째 것이 관할이 사건이 그 관할에 해당하지 않을 때예요.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하면 안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해가지고 박스 안에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안 하고 지금 4가지 했는데 1번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했을 때 이것이고, 그 다음에 6번이 공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일부 지분만 보존등기 신청했을 때, 그 다음 7번 중에 상속인 여러 명일 때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할 때 그거. 그 다음 8번에서는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면은 그럼 각하됩니다. 그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이미 보존등기 있는데 또 보존등기 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면 각하됩니다. 5개를 했네요. 이렇게. 나머지들은 이제 생략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각하가 안 되고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춰왔다. 갖췄으면 등기를 실행합니다. 실행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은 등기관이 어떤 등기관이 등기를 했다라고 나타내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식별번호 기록할 때 등기는 맞춰진다고. 그럼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게 효력 언제 발생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때 접수한 때 이렇게 말하면 문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다 맞춰지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요.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하게 되는데 요건은 2가지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되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로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였습니다. 물론 나머지 더 있긴 했지만 3가지 말했죠. 그러면 이 2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새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반대로 권리자가 기록이 안 됐다. 그럼 작성 통지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자는 나왔지만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작성 통지 안 해줘요. 그걸로 2가지를 봤어.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 그때는 권리자가 있어도 권리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작성 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리자가 새로 나왔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권리자가 내 거 만들어주지 말아요 라고 여기 신청해버리면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 통지 안 합니다. 다만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권리자를 촉탁을 할 때는 그때는 작성 통지를 해준다. 뭐 이런 거 봤습니다. 다음 이제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다 끝났다라고 통지하는 거. 이게 등기 완료 통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은 등기필 정보 통지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 해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신청인한테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아까 2가지를 봤거든요.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그때 등기 맞춰지면 그 권리자, 그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안 줬단 말이에요.
대신에 등기관리통지는 해줘야 돼. 그리고 직권보존등기 했을 때 그때 보존등기 명의인한테 그 사람한테 등기부 정보가 통지가 안 돼요. 대신에 등기관리통지는 해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춰졌는데 참 여기서 아까 등기빌 정보 제공한다라는 것과 등기빌 정보 작성 통지하는 것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등기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내는 것이고 등기빌 정보 작성 통지하는 것은 등기가 다 끝났을 때 등기관이 작성해 가지고 등기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여기까지. 다음 이제 우리가 4장 들어가서 보존등기를 봤어요.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나 소유권의 일부만 보존등기 해달라면 각하가 돼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 첫 번째 거, 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나 그자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못해요. 다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그자의 상속인은 직접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말고 포괄 승계인으로서 포괄 위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포괄 위증 받은 사람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가 돼요. 그런데 특정 위증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상속인 명의,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고 위증받은 사람한테 이전등기를 해야 돼. 지금 이런 거 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3교시 확정 판결, 이제 두 번째 규정입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요. 이때 어떤 판결을 받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확인, 이행, 형성 아무거나 받아도 돼.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가 피고냐라고 했을 때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 이렇게 나눠진다. 관리 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고요. 다음 세 번째가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이때 이걸 사업시행자라 그러죠. 그때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이 됐을 때 그때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이 됐어. 그럼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건물만 되지 토지는 안 됩니다. 관리주체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4가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어떤 경우든 간에 신청서를 쓸 때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기부를 우리가 떼보면은 이 보존등기 돼 있을 때요. 등기 원인란은 비어 있다. 이런 말 했어요.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가 가지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아닌 걸로 이전 등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특징을 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는요. 100%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는 말소해요. 그 말의 의미는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권리자만 갈아 끼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전부 이전할 때가 있지만은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가 있어.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한다라는 말은 지분 이전 등기니까 신청 정보에다가 이전할 지분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지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신청 정보로 거래가액을 제공해야 되고 그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일 때는요.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이 제공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실거래가 어떻게 써지느냐라고 했을 때요. 매매 목록이 제공이 안 됐어. 그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직접 금액이 써져요. 거래가액 얼마. 그런데 매매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가 써지고 그 따로 매매 목록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가액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상속, 유증, 사인증여 개념 3개. 상속은 의사표시가 전혀 없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승계시키는 것이라 이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죠.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근데 사인증여가 있어서 사인증여 그건 계약이야. 사인증여 계약. 그래서 셋 다 사망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개념상 성질이 다르니까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다. 법률행위 중에 계약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유중에서 이게 그 포괄유중, 특정유중을 말했는데, 포괄유중이라는 것은 재산을 통째로 다 주거나 또는 지분으로 주는 거, 이걸 포괄유중이라고 그러고, 특정유중이라고 할 때는요 부동산을 특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특정유중이야. 그 유중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세 주체가 나온다.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뭐 유언집행자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 구조는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다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 저당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 이제 5장 등기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뒤쪽에서는 부기 등기하고 가등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안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꼭 해야 될 것이 저당권하고 부기 등기하고 가등기입니다. 이거부터 하고 순서 바꿔서 할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할 거예요. 시간 안 남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그 세 가지를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충분히. 천천히 설명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변경 듣기 좀 할 거고, 시간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거니까 잘 나오세요. 근데 오늘은 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죠. 항상 본인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주 안 나와서 제가 지난주 좀 적어 보이나요? 맞아요. 여러분이 본인이 안 나와서 지난주 좀 적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 결석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